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윗선 개입 여부는 없었다. 지난 13일 검찰이 밝힌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결과입니다.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몸통으로 지목됐을 뿐 그 이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검찰 수사의 부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0년 검찰 수사에 이어 또다시 윗선과 증거인멸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재수사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그 실질적인 어떤 지휘 라인이 어디였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이 결국 어떤 비서관들, 총리실에 있는 비서관이나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수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춘천대학교 김정인 교수에 따르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권력이 민주주의와 도덕성을 침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지난 1972년 닉슨 재선위원회 안보 담당 고문 등이 워터게이트 빌딩 안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일입니다. 사건은 닉슨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실시됐고 결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사회 내에는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민간인 불법 사찰 역시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 있는 정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권력감시 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거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을 겪은 데에는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었고 독립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범죄 행위로 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최소한 여러 사안이 있지만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개원의 조건으로 민간 사찰, 디도스, 언론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해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그 대상과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국민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상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5개 종단 관계자를 초청해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논의 과정일 뿐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마다 받는 사례비 명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를 적용했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적용한다면 종교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생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종교인을 위해 납세 이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 부처 관계자, 종교인 납세에 찬반 입장을 가진 인사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지적장애인들의 동계 스포츠 축제 스페셜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참가 선수들의 현지 적응을 돕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한 교회 관계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국가와 교회의 연결 방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하는 지적 장애인들의 여독 해소와 경기 준비를 위해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안산제일교회, 창동 영광교회 등이 함께하기로 한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29일까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신청교회를 대상으로 7, 8월 중 답사를 거쳐 최종 참가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독교계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정치권의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은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정부 예산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할 정책 제안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생명평화 기독교행동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들에 제안한 바 있으며 대선과 그 이후에도 계속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 대표적 교회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를 주축으로 한국 YMCA, 한국 YWCA 등 에큐메니컬 진영의 단체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7월 11일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로 정하고 한국교회 2013년을 구성한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이혜양 목사는 교회협이 그동안 지켜온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들을 정책적 교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치가 어떻게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역사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특히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에는 정부 예산 문제에 대한 분석, 평가와 함께 예산 마련 대안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분야별 예산 분석에 치중했다면 이번 예산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은 이런 예산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가치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나 그 미래에 대한 구상이 이런 게 결여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최 측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을 이번 대회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본 대회는 2012년 정부 예산의 특징이 분석 발표되며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통일국방 등 7개 분과별 정책 토론과 제안이 이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예산을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우리 사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는 겁니다. 주최 측은 올해 대회가 5월부터 준비돼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조직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3월경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단체들은 대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회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 에큐메니컬 단체들의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CCM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가스펠스타 C 시즌2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지역 예선이 시작되며 해외 온라인 오디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 C채널 허미숙 사장은 이번 가스펠스타 C 시즌2의 컨셉트가 인큐베이팅 글로벌 오디션 동행이라며 국내외 오디션과 캠프 그리고 가사 공모를 통해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스펠스타 C 시즌2는 시즌1보다 한층 새로워진 프로그램으로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과 멘토들이 3박 4일간 가스펠 캠프 C에 참여하게 됩니다. 캠프에서는 멘토들과의 교제, 영성 강화 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지역 참가자들을 위해 구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선도 실시합니다. 자신의 찬양 모습을 영상에 담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멘토들이 2번의 심사를 통해 최종 1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C채널은 가사 공모를 통해 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스펠스타 C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 과목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을 위한 비용은 31만 4천 원으로 교과부 전국 평균 7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통계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전국 8개 시도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의 학생 7,087명과 학부모 4,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며
초등학생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선행학습을 받는 비율이 각각 65.9%, 53.1%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배운 것을 인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비율은 39.3%,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답변도 47.3%나 돼 학교 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80%가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학습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과도한 학습 노동에 아동과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승격 30주년을 맞아 기독 여성들의 통일운동 역사와 과제를 짚어보는 평화통일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전 양성평등위원장 한국현 목사는 기독 여성 통일운동은 여신학자 선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협의회 선언 등 독자적 활동을 펼쳐왔다며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각 교단 여성연합회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 여성의 현안으로는 핵 없는 세상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운동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양성평등위는 지난 30년의 활동과 역사를 책으로 엮어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포럼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 카페를 열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28일 입장을 발표하고 당일 카페지기를 맡을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언론인 포럼이 다음 달 3일 사무실과 언론인 카페 개소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앞서 언론인 포럼은 일반 언론사 종교기자단과 오늘의 종교 현황과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오찬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기독교 대안학교 121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26일 명동 청월함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한국기독교 대안학교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토론회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탈북자들을 남한 내 이념 갈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탈북자들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통일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대구, 부산이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주일에는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